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소소한 나의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채널 개나소나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작년 7월에 올렸던 영상 추가 영상을 제가 오늘은 좀 올리려고 합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2020년 7월에 올린 공주택의 경우 기계설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영상에서는 시행한다는 내용과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2020년 6월까지 알아본 내용을 공유했던 거고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 이후 경과와 현재까지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오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이후 영상 이후 제가 국토교통부 법제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알아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요. 그리고 작년 8, 9, 10, 11월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었고 연말을 가봐야 한다, 1월 초는 가봐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만 답변을 좀 쭉 들었었고요. 세부 방침은 좀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건설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다른 소장님들보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공주택 아파트 관리만 하다가 새로 부임한 데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수에 다르지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면적 기준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로 연면적에 따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르면 2021년 5월 4월 17일까지 선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가 관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연면적이 75,000제곱미터로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0,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최고 선임 수준인 특급 플러스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미리 준비하려고 알아본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은 2021년 1월까지 알아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공주택의 경우는 세대수로 구분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차이점하고, 그리고 제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분도 이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 좀 바뀐 게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2021년 2월 1일 이번 달에 보도 자료에 나온 거를 간단히 살펴보고 제가 좀 알아본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2월부터 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월부터 기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 군 구청장의 신고.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시겠죠. 기계설비 유지자의 경력 및 신고 선임 절차는 기계설법 시행령 신규칙 개정 관련 규정이 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번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좀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들 이해가 가신 부분.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 급여를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을 받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또한 관리주체는 건물주물의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 수첩을 첨부하여 시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보통 공동택 같은 경우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랑 관리단 집합 건물의 관리단 등들이 이제 하게끔 되어 있네요.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 유지관리자 특급에서 초급 1명과 보조관리자 1명, 연면적 30,000제곱미터 또는 2,000세 이상의 경우는 보조 유지관리자도 좀 있어야 돼요. 1명 갖고 안 돼요. 선임해야 하고 이로 우발한 경우는 최대 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럴 때까지만 해도, 기계설비, 법에서는 이 과태료는 없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이 과태료 규정이 좀 있네요. 법 시행 이후 신축 건물된 건축물은 완공부터 30일 내에 선임하고 기준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건 이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자 격려신고 및 숫자 발급 신청은 2월 20일부터 대한기계설비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유지관리자 보시면 2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 연수원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요. 자격증명이라 5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대한주택관리협회 구인이나 워커넷 이런 데 봐도 그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을 좀 구하기가 좀 현재는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기계설비법이 시행돼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는 5년 동안 유예를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며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표면에 된다.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 4월 18일 이전에 취업을 해서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그런 해당하는 건축물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냥 5년 동안 유예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무한 데는 2명의 선임해야 되거든요. 특급 플러스 보조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재직증명서나 뭐 이런 추가적인 자료를 본사에서 받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기계건설협회 유지관리자 여기다 자격증을 임시 자격을 받아서 천안시에다가 신고를 좀 해야 돼요.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적 발급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뭐 재직증명서나 뭐 이런 거겠죠.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기계조직 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큰 틀만 나와 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나온 게 좀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 갖춘 경우 소정 교육 및 이수 및 평가 활동에 사회 등을 발주하는 유지관리 승급자 20일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것도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상반기라는 것은 올 한 6월 전에는 이제 마련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말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효과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필요하니까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 자격 및 경력 기준, 기계설비자의 선임 자격 및 인원. 여기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급하고 보조관리자 선임을 해야 돼요. 제가 근무한 데는 2명을 선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0세대 이상이고요. 뭐 천안 같은 경우 3,000세대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아파트가 보통 1,000세대 아니면은 1,000세대 미만이 아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예 기간이 이제 내년 내후년 뭐 그래요. 여기는 또 중급임인데요. 또 1,0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초급임이 되고 현실적인 거는 기사나 산업기사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저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올린 자료에는 태양광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전기기사를 갖고 있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양광 쪽이 공부하기 편해서 그쪽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에너지 관리 분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표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기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태양광 에너지 관리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조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법제처 들어가 봤더니 법제처도 아직 이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기술자의 범위. 여기도 보시면 아직 법제처에서는 아직도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제가 이걸 진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법제처 자료에는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자격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이거는 인정이 안 된대요. 이 법제처에 계신 직원분들이 아주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이거 수정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영상에는 이 자격증을 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자격증은 인정이 안 돼요. 이 자격증은 만약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하실 분들은 이걸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리 기사로 변경됐어요. 이거로 인정이 된답니다. 여기 써 있죠. 일반 기계 건축 설비, 건설 기계 설비, 공조 냉동 기계, 설비 보존 용접, 에너지 관리 기사만 해당. 에너지 관리 기사. 예, 에너지 관리 기사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급제도가 있는데 여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에 보면 여기 승급제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최근기계설비 유지자와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구분하며 최근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실무경력, 해당 자격 이전의 실무경력. 이 얘기가 무슨 말이죠? 실무경력, 해당 자격 취득.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10년, 7년, 4년 이런 것도. 감옥에서는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은 기계설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비,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자격, 학력, 교육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등급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실무 경력 30점 이내. 그리고 보유자격 및 학력 30점 이내. 교육 점수 40점 이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왔대요. 이건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겠죠. 내가 지금 산악기사 갖고 있어요. 산악기사는 예를 들어서 뭐 중급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 뭐 고급을 주느냐 아니면 특급을 주느냐 정확히 좀 답변을 좀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여기 보면 기사, 일반 기사, 건축기사, 용접기사, 에너지 관리 분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에너지 관리 기사만 해당된다고 국토부에서 지시됐으니까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만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 도입은 21년 상반기라고 돼 있죠. 아직 그건 정확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경력, 학력, 승급 교육은 평가주보다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가 다 따로 될 것 같아요. 그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팀 이건 천안시청이고요. 그리고 담당기관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 담당부서 기계설비센터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그리고 국토건설부 전화번호 대한기계건설협회 콜센터 전화번호 뭐 임시시 등급 부여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1월 20일 기준으로 제가 알아본 자료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하고선 그 명절 전에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요새 좀 이것저것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영상을 좀 늦게 만들었어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영상을 좀 상당히 좀 늦게 만들어서 좀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뭐 현재까지는 이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바꾼 건 없어요. 일단은 제가 그 질의한 내용과 통화는 여러 번 자주 했는데 최대한 요약을 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Q1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사용 자격을 위한 경영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담당하시는 기계설비법센터 이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쌓은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한달 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중 70% 인정하는 법원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히 아직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자격을 위한 자격증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제가 작년 7월 영상에는 제가 2자격증을 딴다고 그랬어요. 아마 전기기사 갖고 계신 분들은 2자격증 공부하기 더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이걸 따려고 했는데, 이 자격증도 포함되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7월 달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법조체에 들어가 보셔도, 아직 그 수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국토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그 내용이 빠졌어요. 국토의 자료에 보시면, 요 기계에 빠졌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예? 에너지 관리기사,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만 인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관리자 인연에 포함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보면, 기계설비 자격자의 범위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관리 자격증에 포함되지만,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4조 관련해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 자격 범위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관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에너지 관리 기사라고 있거든요. 저도 저하고 직원하고 좀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따가 이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파트 그 관리소 근무가 제가 기사 생활을 한 2, 3년 했고, 그리고 관리과장 생활을 한 10여 년 했고, 그 소형 생활을 제가 좀 10년 넘게 좀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수는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그 아파트 기사나 영성 기사나 전기 기사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기계를 많이 다루는 좀 직종에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냐고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현 기계설비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한 영성기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관련 경력은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보일러 기사나 공조 냉동기사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일러 기사는 그 중앙 난방 같은 데는 보일러 기사가 아니라 기능사만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보일러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선임자를 구현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탁업체를 이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능 점검업체는 현 기계설비법 규정상 우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 관리 대표단이 직접 우탁을 해야 하고, 그 업체가 사업장에서 상주해야 하는 조건, 이 상주 때문에 전기 직무굿이나 이런 것처럼 대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주가 아파트에는 상주하시는 분들이 크게 세 가지죠. 관리소 직원, 경비업 하시는 분들,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상주를 하잖아요. 상주한 조건이므로 한 사업장에 2개의 공제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경우 미뤄볼 때 기계설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제2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란 얘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탁관리를 대부분 거의 하잖아요. 자체관리보다는. 응? 그러니까 직접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을 뭐 과장을 시키든 뭐 주임을 시키든 뭐 이런 형태로 뭐 유지가 되겠죠. 상주입니다. 예,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 관리소 관리과장이 전기와 기계 설비를 동시에 중부 수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파트는 관리과장이 전기 자격증을 선임을 하고 관리과장 하시는 분들이 그 일반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소장들 하는 말에 일반 그런 건 있죠. 예? 전기과장은 많아도 관리과장 구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관리과장은 이 전기만 잘한다고 이게 관리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여건상 전기과장, 관리과장을 뭐 물론 뭐 팀장 올리고 뭐 큰 아파트 가서는 부수장도 있고 뭐 팀장도 있고 뭐 전기과장 따로따로 있는 데 있지만 그런 데는 극소수고요. 대부분 그 전기과장이 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이걸 중복 선임할 수 있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기계설비법에서는 중복 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답니다. 그래서 다만 전기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력기술협회에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전력기술협회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거기도 뭐 세부 지침이 없대요. 뭐 같이 뭐 겸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규정이 나온 게 없대요. 2004년도 5년도 아파트 전기과장을 하시다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조그만 아파트 가셔가지고 소장하고 전기과장하고 같이 겸직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유권에서 나왔죠. 관리소장은 사무직이기 때문에 겸직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00km 미만은 대행을 주던가 1000km 이상은 사람을 채용을 하는 구조였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현재는 아직 세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겸직을 해도 되리라고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 21년도 상반기에 세부적인 부분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반드시 선임 인력을 새롭게 구인을 해야 하나요? 물었더니 기존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자체 해결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거는 1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그 2월달에 나온 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4월 18일 이전에 채용하신 분들은 재직증명서라 이런 거를 그 기계설비협회에다가 제출하시면요, 그걸 임시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면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오피스 같은 관리단이죠. 관리단 분들이 이런 분들은 대우를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 나가시면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 저희만 해도 일단 기본 직원이 5명이 되는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됐고 저희 주임이 1년 반이 됐어요. 나머지 분들은 1년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희는 2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주임밖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관두든지 아니면 저희 주임이 관두게 되면 이제 진짜 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임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일이 힘들고 그러면 이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 뭐 1년 만에 관두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몇 달 하다 관두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며칠 근무하다 관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안 되는 분들이 만약에 만 계시다 그러면 이런 데는 일단은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진 성인기간 내에 기계설 위주까지 구입하지 못할 경우 그 유예기간은 없네요. 여기는 뭐 상벌 규정 따로 정해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20일 기준이고요. 그 2월 1일자 잘 나왔죠. 여기 보시면 선임을 하려면 1월 5번 할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겠다. 최대 500만 원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경고도 주고 그래도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때릴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까지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3000세대다 물론 넘는 데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요게 해당되거든요. 1000세대에서 2000세대 미만, 500세대 1000세대 미만. 그 공동주택은 대부분 요게 해당되죠.
1000세대, 2000세대 미만, 500세대, 1000세대 미만. 여기는 초급임대고 중급임대예요. 더군다나 이것도 유예기간이, 이건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저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죠. 4월 17일까지는 이제 선임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저도 이제 재직증명서 이런 걸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경력 기준을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돼요. 받아서 이제 시청 같은 데다가 시청에다가 따로 제가 이제 선임 신고를 좀 해야겠죠.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공지사항들이 있어요. 한번 조금 훑어보시면 되고, 이제 자격증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기사인데, 제가 1월 25일 날 여기 이제 접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월 27일 날인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접수를 해보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격증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인원수로 끊더라고요. 그래갖고 천안에서는 선물로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시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응시 접수가. 그러니까 4월 10일 날 10시 때문에 땡하고 그냥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인원수로 끊는 거를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자격증 공부를 좀 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좀 몰랐는데 인원으로 끊더라고요. 에너지 관리기사 시험은 이외 시험이 4월 12일 날 있어요. 이거 시험은 5월 15일 날 있으니까 3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사 공부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 좀 있긴 있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는 하는 공부하는 법은 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큐넷에 들어가셔서 혹시 에너지 관리기사 시험을 보실 분들은 한번, 제가 꼭 이것만 시험 보라는 말씀은 아닌데 기계설비 위주의 관리자를 선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쪽 분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기사, 주택관리사 갖고 있지만, 오피스텔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만 계속 다닐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저 아파트 소장으로 나가게, 또 발령을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상 이 겸직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도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에 다가가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라면 전기기사하고 에너지 관리사를 같이 겸직할 확률이 커요. 만약에 이게 겸직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용주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고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아니면 뭐 관리단 위원장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전기기사, 에너지 관리사를 따로따로 뽑아서 인건비를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전기사, 에너지 관리사가 겸직이 된다면 자격증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을 먼저 선호를 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한 사람이 2개를 다 갖출 수 있으면 일단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기사 갖고 계신 분을 월급 400을 주고 에너지 관리기사 있는 분을 400을 줄 바에는 한 사람 쓰고 한 500에서 한 600을 주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이게. 선임하는 사람도 어차피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에너지 관리기사를 하든 뭐 전기 선임을 하든 뭐 법적 책임도 짓겠지만 급여가 훨씬 대보다 좋고 꼭 아파트만 근무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기기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에너지 관리기사도 시험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월달 영상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삭제가 됐어요. 그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관리 기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에너지 관리 기사가 좀 공부하기에는 좀 유리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답니다. 세부 지침이 나오면 제가 추가 영상은 따로 한번 더 준비해서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재직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것 경력증명서를 떼서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에다가 유지관리자 신청을 해서 요 임시 자격증이 나오면 천안시에다가
이 신고까지 하는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서 다음 편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장님보다는 제가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영상은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그 자료가 충분히 더 나오면 추가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